자, 그럼 어쩔 수 없이 뒤에를 계속 연결해서 합시다. 자, 그러면은 56페이지 이번엔 자, 56페이지에 보시면은 5번하고 6번 문제 있는데 5번하고 6번도 그렇게 뭐 5번은 그럭저럭 할 만한데 6번이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고 제일 힘들어해요. 자, 그럼 5번 볼게요. 자, 그린 가는 용수철에서 용수철 상수가 K, EK인 용수철 A, B를 향해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거는요. 지금 몇 번이죠? 5번이죠? 둘 다 용수철이 있긴 한데 여기 기준점이고요. 네,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용수철 상수가 K인 A고요. 얘는 용수철 상수가 EK인 B예요. 자, 그런데 결론은 물체가 질량 M짜리가 속도 V로 오겠죠.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둘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귀찮다. 그냥 2라고 통일할게요. 2라고 치환. 2 제로? 2 하자. 그냥 2 제로도 귀찮다. 2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와요. 그럼 여기서 빵 부딪히면서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키겠죠, 이제. 자, 그럼 문제 계속 볼게요. 그림 나는 가에서 물체가 용수철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물체의 변이에 따라 나타낸 건데 PQ는 A와 B에 각각 작용하는 탄성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럼 최대로 압축됐을 때요. 얘는 동일해야 되죠.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의 거리를 모르니까 우리 그냥 얘를 뭐라 할까? XA만큼 간다고 치고 여기는 XB만큼 간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탄성 에너지가 얼마? 2분의 1 K의 XA의 제곱만큼이 돼야 되고 얘는 2분의 1 K가 아니라 얘는 2K죠? 2K의 그 다음에 얼마? XB의 제곱만큼이 되면 되겠네요. 자, 요 상태가 되니까 근데 둘이 어차피 같거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 보면요. 뭐가 남죠? XA의 제곱은 2XB의 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양변에 루트 씌우면 XA는 루트 2XB. 그럼 얘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얘의 길이는 루트 2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 좀 작게 그릴게요. 여기가 변이, 그 다음에 Y축이 탄성력. 자,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P고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Q예요. 그리고 여기가 얘가 찌그러진 거리가 X0. 그동안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찌그러져야 돼요? 지금 루트 2가 더 큰 거죠. 그럼 이게 더 짧은 거네. 그러면 여기가 X0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B, 여기가 A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요. 기억. P가 누구냐면 여기는 P는 A가 물체에 작용한 탄성력이 아니라 누가? B가 작용한 탄성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네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뭐 구해야 되죠? 뭐 집어넣을까요? 여기가 X0라고 줬죠. B께 X0라고 줬네요. 그럼 요거를 X0라고 놓고 여기는 루트 2X0니까 고칠게요. 여기는 루트 2X0. A 걸로 할까요? B 걸로 할까요? 상관없는데. A가 좋아, B가 좋아? A. 그럼 A에다 여기다 집어넣죠. 그러면은 다시 써볼게요.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K. 그 다음에 X 대신에 A가 루트 2 X 제곱이니까 제곱하면은 2X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는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니은 구하려고 그래요. K. 그럼 K는 어떻게 하면 되죠? K는 보낼 거 보냅시다. 2x0의 제곱분의 mv 제곱. 그러면은 2x0 제곱분의 mv 제곱 맞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니은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F1 대 F2를 구하래요. 그러면 15 넣지 또 뭐. 그치? 여기 B에 늘어난 길이 x0, A에 늘어난 길이를 루트 2 x0라고 했죠? 그러면 힘이니까 F1은 어떻게 주면 될까? 누가 F1이죠? 여기가 F1이네요.
조심하세요. 여기 F1이고요. 여기 F2예요. 최대 힘이죠. F1부터 계산해 볼까요? F1은 누구 거? B 거 최대 힘이죠.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 B는 얼마예요? B. 오, 헷갈리겠다. 2K. 용수철 상수 곱하기 늘어난 길이, 압축된 길이 여기 있다. B 거니까 X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2. F2는 이거 A 거죠? K 곱하기 늘어난 길이가 얼마? 루트 2X0.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근데 다행히 F2분의 FA니까 순서대로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잘했죠. 그 다음에 KK 약분되고 X0, X0 약분되니까는 얼마? 루트 2분의 2네요. 답이 아닌가? 유리화 할까요? 네. 루트 2, 루트 2, 그러니까 얼마? 루트 2.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D급도 맞습니다. 괜찮죠? 얘는 좀 쉬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6번. 이놈의 6번이 제일 문제야, 6번이. 6번이 제일 어려워요. 뭐 맨날 그래. 뭐 아까는 좀 가깝게 어렵다 놓고, 그치? 뭐 항상 그렇지 뭐 인생이 뭐. 자, 6번 볼까요? 자, 그린 가와 같이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힘의 평형 지점 중심으로부터 각각 A만큼 떨어진 P와 Q를 왕복 운동한대요. 라고.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엔 용수철이 있으면요. 원래 용수철 길이가 여기에요. 아무것도 안 매달았을 때. 그리고 물체 M자를 매달아 갖고요. 슬며시 내어서 가만히 넣은 상태에서 딱 놓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서 다시 멈춰요. 여기. 질량 M자리가 여기서 가만히 멈춰 있거든요. 자, 근데 얘를요, 여기서 그냥 딱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점을 지나서 더 내려갈 거예요. 여기 항상 이렇거든요. 똑같아요, 무조건. 자,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온다는데, 여기하고 간격이 A로 똑같대요. 요렇게. 그럼 뭘 뜻하느냐? 여기, 요 위치가 중요한데요. 요 위치가요, 뭐냐면 물체를 가만히 매달아 놨을 때 딱 멈춰 있는 높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면, K, A를 곱한 거하고 M, G한 거하고 어떤 지점? 같은 지점이에요. 여기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 상태고 이게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좀 이해해 주면 되게 편한데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수평면 위에다가 용수철을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래 길이가 여기에요. 용수철 길이가. 이 상태에서 얘를 A만큼 압축시키던 A만큼 당기건 당겨요. 그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얘는 정확하게 A만큼인 지점까지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렇게. 여기도 간격이 A로 똑같아요. 질량도 얘는 얼마? 질량 M짜리예요. 요렇게. 상황은 요래요. 지금 가하고 나와. 자, 첫 번째에서 묻습니다. 기억. 용수철 상수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데 용수철 상수는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K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K는 A분의 m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하고 디귿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호불호가 안 갈리는 디귿부터 할게요. 자, 디귿.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자, 조심하세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기준이 용수철이에요. 지은아,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날씨 되게 싫어해요. 특히 오늘 주말이죠. 주말에 이런 날씨는 나에게 뭘 선사하느냐? 최소한 아침에 1시간은 더 일찍 나와야 된다가 돼요. 왜? 차가 겁나 막히거든요. 오늘 오는데 평상시 같으면 1시간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2시간 걸렸어요. 그 이유는 그나마 2시간이면 양호한 거거든요. 왜? 오늘 그나마 날씨가 아주 화창하진 않았어요. 그지 멍청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시간에 도착한 거지. 만약에 오늘이 화창한 주말의 토요일이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런데 그나마.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좋은 날씨가 아니에요.
자, 그럼 세상은요, 항상 기준에 따라서 답이 바뀌죠. 방금 지훈이한테 물어보면 좋은 날씨. 나한테 물어보면 나쁜 날씨. 그치?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디귿에서 물어볼 때는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물어봤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이 되는 건 누구예요? 용수철이에요. 무조건 기준은 용수철이에요. 자, 그런데 디귿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에요. 자, 그러면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거나 최대로 늘어났을 때가 탄성 에너지가 최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요, 원래 용수철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큼 잡아당겨진 거예요. 얼마? 2A만큼. 용수철 입장에서는. 여기서는요, 기준점이 여기다 보니까 A나 A만큼이니까 그래야 끼케야 A만큼이에요. 뭐 물론 이쪽으로 잡아도 똑같으니까 아무데나 상관없죠. 그러면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디귿에서 2배가 아니라 몇 배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4배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개그인데요. 그건 2배, 이건 4배, 여긴 4배. 자, 그 다음에요. 미안해, 재미없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 헷갈려요. 디귿이. 아니, 니은이 제일 헷갈리는 건데. 자, 제가 아마 앞에서 문제 풀어주면서도 많이 했던 거긴 한데,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 즉 속력의 최대값이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어디냐? 당연히 나에서는 요 위치에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예요. 왜? 이 위치가 이 물체예요. 기준은 항상 운동 에너지나 속력은 물체를 기준으로 잡아줘요. 이 물체의 평형점이에요. 여기가 물체의 평형점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언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냐? 여기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예요. 왜? 여기서는 중력과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서 물체의 평형점이 되니까. 저 위치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예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계산할 때 우리 이거는 편법이긴 한데 원래는 편법이긴 한데 물체가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니까 원래 용수철 길이를 요만하게 보기로 했죠. 그러면서 뭘 제거시켜 버렸죠? 중력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럼 이 그림은 옆으로 돌려오면 얘하고 그림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그럼 결국은 용수철이 A만큼 더 늘어난 게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A만큼 늘어난 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 하나마나 니은 평형점을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은 둘이 어떻다? 같다가 돼야 돼요. 왜? 질량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같다로 고쳐주셔야 돼요. 이 시스템만 잘 이해하시면 쉬운 문제인데 아니면 이거 생으로 다 계산하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셨죠? 이건 운동 에너지 계산할 때만이에요.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 계산할 때 원래 용수철의 길이로 가셔야 돼요. 하지만 운동 에너지 계산할 때는 운동 에너지 물체의 평균점을 계산하시면 되고 이때는 뭘 제거해도 상관없다고요? 중력을 제거해 버릴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의 탄성 에너지가 여기서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어요. 라고 하면 돼요. 똑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까다롭지. 안 그러면 쉬운 문제예요. 6번은. 6번은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6번은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 이거 제대로면 요 시스템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얘는 한 1초? 아, 근데 1초는 좀 심했다. 한 10초, 10초, 10초. 10초면 답이 나와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7번, 8번. 자, 7번, 8번. 자, 이제 뭐 어려운 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8번은요, 뒤질나게 쉬워요. 이해만, 지금 물리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해만 잘하시면 쉬운데, 안 그러면 생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어려워져요. 자, 7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질량이 스몰 m이 물체의 빗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 F를 작용하였을 때, 자, 조심하세요. 이 물체는요, 여기서 질량이 얼마인지 질량 M짜리가 힘 F가 작용을 한 거죠. 물론 이 물체는요, 빗면 방향으로 원래 중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컨셉을 잘 잡으세요. 이 힘하고 이 힘을 다 더한다. 방향 고려해서 뺀다는 게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알짜 힘을 갖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것만 갖고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비보존력이 한 일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로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빗면 질량의 M인 물체가 F를 작용했을 때 물체가 일정한 속력 V로 속력이 일정하대요. 그렇다는 소리 얘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그래서 알짜임이 0이어서 알짜임이 한 일이 0이어서 운동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지금 케이스는.
그래서 거리 S만큼 갔대요. 여기까지 왔대요. 자, 그러면은 희미한 일, F 곱하기 거리 S만큼 한 거는 이거 비보존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가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H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mg, h랑 같아야 돼요.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증가인데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증가가 없으니 위치 에너지만 증가시켜 준 게 돼요.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물체 S를 이동한 순간 힘을 2배로 증가시켰대요. EF. 그래서 거리를 얼마? 2분의 1 S만큼 더 갔대요. 그랬을 때 속력이 V에서 몇 V? 2V가 됐대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가 안 바뀌는 하는요. 아유, 쇠 걸리는 소리 났어. 그치? 소름 돋아. 여기가 H면 여기도 얼마? 여기는 2분의 1 H가 되면 되죠. 왜? 여기 2분의 1 S니까. 그러면 EF란 힘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만약에 저 그냥 비보존력만 볼게요. EF란 힘으로 곱하기 2분의 1, 아니지. 2분의 1 S를 잡아 끈 거죠. 그랬더니 물체 위치 에너지 얼마? mg 2분의 1 h 증가하고 더하기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겠죠? 그럼 얼마?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라 여기서는 떼줘야겠죠? 그러면은 2, 4v 제곱에서 마이너스 v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 차니까.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난 이것도 귀찮다. 그럼 R자임 여기가 뒤로 당기는 게 F인 거 알고 있죠 지금. 그럼 R자임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건 따질 필요 없죠. 운동 에너지만 되는 거죠. R자임 요걸 여기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떨어질 거예요. 왜? 요거 봐야 반이 여기니까 어때? 자, 그러면 기억. 가에서 물체를 S만큼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얼마죠? mgh죠. 근데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FS하고 똑같죠. 기억 맞고요. 니은 나에서 물체가 2분의 1 S만큼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R자임이 한 일? 여기 있다. R자임이 한 일은. 그죠? 그럼 요거니까 2분의 3 mv 제곱. 맞죠? 자, 디귿 가 나에서 물체가 각각 S 2분의 1 S만큼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2배이다. 우와, 대박.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아니라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죠. 이게 가의 경우, 이게 나의 경우인데 높이가 이게 2배 더 크니까. 야, 2배는 맞았어요. 그죠? 순간 2배 그리고 동그라미 치기 딱 좋죠. 조심하세요. 만약 고치고 싶으면 나에서가 가에서 2분의 1배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가하고 나를 위치를 바꾸시던지 그래야 되겠죠? 잘 풀어놓고 디귿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건 마치 서울 수능 만점 맞았어. 근데 OMR 카드에다가 이름 안 적고낸 거죠. 학번 안 적고낸 거죠. 와, 대박. 아니면 내지는 OMR 카드 다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저 OMR 카드 잘못 작성했는데요 해서 부정행위 된 거. 작년에 있었어요. 그쵸? 0점 처리됐어요. 그래갖고. 그거 있잖아. 왜 물리 시간 알고 그 다음 시간인데 OMR 카드 작성 잘못했다 그러고 앞에 거 체크하다 걸린 거. 그럼 0점 처리돼요. 근데 그 선생님도 참 대단한 게 보통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학생 넘어가주면 좋잖아. 그걸 애를 잡냐 또 그거를. 물론 잘못된 거야. 그 선생님이 맞긴 맞아. 규정대로 했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지. 에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8번. 자, 8번 갑시다. 자, 8번. 자, 그린 가나와 같이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가만히 놓았을 때 A와 B가 각각 등거스 동동을 한다. A와 B의 질량은 M과 2M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착각한 게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풀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왜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A하고 B가 묶여 있는 거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H만큼 내려간 거 맞아요. 얘도 A하고 B가 묶여 있는 거 맞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H만큼 내려간 거 맞아요.
그러니까 H만큼 내려간 다음에 A와 B의 속력을 계산해봐라. 그럼 상황이 똑같으니까 똑같겠죠. 그쵸? 여기서는 중력 말고는 작용한 게 없으니까 전체로 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돼요. 전체에. 물론 A, B 따로따로는 보존 안 되겠지만. 그럼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는요. 여기가 EM이고요. 여기도 EM인데 여기는 EMG로 당기죠. 근데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F로 당기는데 이 F는요. 절대로 EMG보다 클 수가 없어요. 작아요. 얘가. 그러니까 전체 당기는 힘이 여기는 M, 여기도 M인데 전체 당기는 힘이 얘가 더 크죠. 전체 당겨지는 질량은 똑같고. 그러니까 가속도는 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억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자, 그런데 니은 B가 정지 상태부터 H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온 순간이에요. 내려온 순간에서 A의 속력은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바로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 둘은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은 둘 다 H만큼 내려왔을 때 속력은 둘이 동일해요. 다만 가속도가 차이가 나죠. 이걸 A 가, A 나라 그러면은 가가 훨씬 가속도가 커요. 그런데 내려왔을 때 속력은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에너지 보존 관계니까.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소리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는 니은 결론은 여기서 물어본 게 H 위치만큼 내려왔을 때를 물어본 거지 같은 시간에를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H만큼 내려왔을 때 물론 얘가 더 오래 걸리겠지. 하지만 속력은 둘이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 그런 같은 얘기로 보면 A를 가만히 놓아서부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이에요. 요쯤 잘라볼게요. 도착하기 전에 같은 시간이면요. A가 속력이 더 빠르죠. 가속도도 A가 더 빨라요. 그 새로는 더 많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가에서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즉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에너지 관점에서 시작과 끝만 보느냐. 에너지 관점에서는 어차피 시간 관계가 없어요. 시작과 끝만 보는 거고 시간과의 관계를 봐서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같은 시간에 대해서 보느냐. 그 차이예요. 같은 시간에 대해서 보면 무조건 이쪽이 빨라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지만 위치만 놓고 봤을 때 결론의 속력은 똑같아요. 그 차이예요. 이런 거 갖고 시비 터는 경우인데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개념적인 거긴 한데 이게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8번의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몇 번?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 3점짜리까지 해서 3강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촬영은 녹화는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